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황소 메뚜기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메뚜기 심리학 또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1강, 2강이 너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알려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풀어내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뿌듯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3강 알차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차트만 본다면요, 2020포인트와 2010포인트 사이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장이죠, 최근. 제가 방송에서요,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온 장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기 조정은 항상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략을 꼭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전략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분명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했습니다. 자,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면요, 이런 장에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부터 뭐 할 것 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요, 모두가 팔고자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모두가 사고자 할 때는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같은 장, 지금 장, 이번 주 장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사실 지금 장 전까지 저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자꾸 팔아라, 현금 비중을 늘려라 라고 할 때요, 왜 파냐, 2100포인트 갈 건데 왜 굳이 팔아야 되냐 라고 했는데요,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한 거죠. 모두가 사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가지고 물량을 뺏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럴 때 팔았다면 오늘까지 조정을 받는 종목들 다시 싸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브렉시트 장도 저는 내려왔을 때 굉장히 매수 많이 해야 되는 매수의 기회가 있는 장이다, 용기를 내서 사자 했는데 모두가 그러지 못하셨죠. 아직까지 지금 제 말을 듣고 조금 반성이 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도 투자자의 길을 조금 걷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메뚜기 심리학 계속해서 같이 배워가시면서요, 투자 마인드를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코스피 아직까지도 조금 조정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이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2020포인트 뚫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난 차트를 조금 한번 본다 하더라도요, 여기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를 단 한 번에 뚫고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는 항상 횡보를 하다가 2020포인트를 맞고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적어도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자리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 장에도 2020포인트와 50포인트에서는 항상 이런 횡보 구간이 나온 다음에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뚫지 못한다면 언제나 그 결과는 190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하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장이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놀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뚫지 못한다면은 결국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수급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테마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종목 장이다 보니까요, 테마를 잘 타야 된다. 그리고 테마를 타기 전에 어떤 테마가 코스닥 주도주가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5년 상반기에 코스닥을 끌고 올라갔던 주도 세력은, 주도 업종은요, 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는 VR 테마, 그리고 AR 테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숨어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예요. 지금 VR, AR은요, 현실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기로에 서 있어요. 하지만 전기차는 내년부터 현실로 와닿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내년까지 코스닥 치고 올라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주도 섹터는 저는 전기차 테마가 오히려 가깝지 않을까. VR, AR 테마는 한번 들어왔다가 푹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테마는 VR, AR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만 본다면 전기차 테마가 좀 가깝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요,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줘야만 합니다. 대형주가 움직이고
그 이후에 중소형주가 따라 올라갈 때요, 코스피, 대형주가 조금 조정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대형주들 모두가 바닥에 와 있고요. 중소형 업종들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대형주가 움직일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죠. 뭐 LG 전자업종, 그리고 현대차와 같이 자동차 업종, 조선업종, 화학업종들이 전부 바닥에 있거든요. 그 업종 중에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차화정이 한번 시세 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 업종들이 조정을 받을 때 중소형 업주가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잔바람이 흔들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사면 좋잖아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왕이면 수익 한번 챙겨서 소고기 한번 사드시고 그리고 쌀 때 다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투자자의 마인드를 여러분들께 오늘도 한번 가르쳐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메뚜기 심리학 3강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코스피 6년치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코스피가요. 굉장히 급등 이후에 횡보를 하는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굉장히 마인드가 강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모두가 사려고 할 때는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팔려고 할 때는 사는 장이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6년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샀으면 수익인데 전부 다 놓쳐버리셨겠죠. 그리고 미리 물렸을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위기 때, 급락을 했을 때 사고 싶은데 도대체 현금이 없어요. 다 물려가지고요. 내가 밑에 내려왔을 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자리에서 못 팔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미덕이 필요합니다. 미덕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꼭 파세요. 이제 메뚜기처럼 수익을 내면은 당장 팔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복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오늘은 1강, 2강 굉장히 간단하게 짚을 거고요. 아마 제가 준비한 메뚜기 심리학 모든 총 강의 중에 오늘 강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번이고 돌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만큼 오늘 복습은 상당히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력에게 메뚜기가 되자. 그러니까 즉 제약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이 나면 그때그때 챙겨서 수익이 있는 먹거리를 찾아 떠나자. 누구와 함께? 저 메뚜기와 함께 메뚜기처럼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 제발 투기성으로 내가 한탕주의로 한번 크게 먹어봐야지가 아니라 수익을 철저히 챙기시면서요. 내 생활의 질을 높여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이 주식이 아닙니다. 인생 바꾸시려거든 복권을 사세요. 절대로 주식에서는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테크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주식은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습니다. 돈을 따는 자, 돈을 잃는 자. 항상 그게 갈리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쪽에 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승리하기 위해서 자질을 갖추자. 내가 굳건하게 내 병사들이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병사들이 탈영하지 않는 따를 만한 굉장히 따르고 싶은 장군이 되자. 그리고 책략가를 항상 옆에 둬야 된다.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단단하지 않으세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쁜 남자한테 속아서 울고 있는 여자들, 그리고 나쁜 여자한테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남자들 보고 있으면 옆에서 답답합니다. 왜 네가 그런 여자를 만나? 네가 왜 그런 남자를 만나? 옆에서 말은 잘해줄 수 있는데 본인은 사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게 주식 시장입니다. 이 종목 위험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날 것 같아서 들어가게 되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때 옆에서 잡아줄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혼자 하면은 망하는 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절대 혼자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을 당장 버리십시오.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혼자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함께 해야 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상식에서 벗어난 매매를 하지 말자. 모두가
공짜를 바라시는데요.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떠한 기법이든 어떠한 돈 버는 방법이든 공짜로 알려주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기법 그리고 어떠한 돈 버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노력이든 어쨌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없이 모든 걸 바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노란하게 된다. 그 노란하는 과정들 제가 오늘 3강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은 내가 저렇게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강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내가 어떤 컨셉인지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짧게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조금 길게 들고 가고 싶어 라는 투자자인지 정확하게 컨셉을 잡으셔야지 종목을 선택할 때 이 종목은 빠르구나, 이 종목은 느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이구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종목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점 명심하시고 1강, 2강을 머릿속에 딱 이 6가지 넣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거의 이제는 급훈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엔 공짜도 없고 헛고생도 없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수익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공짜를 바라면 공짜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자. 그리고 항상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얻어가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뚜기 심리학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요, 가격 결정의 원리입니다. 제가 얼마에 샀어요? 그리고 얼마예요? 얼마 갈 줄 알았는데 그 얼마가 왜 결정이 되는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가를 이해하게 되고요, 차트를 이해하게 되고요, 심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정말로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가격 결정의 원리.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가격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 어렴풋이 쉽게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식은 경매에 가깝다라는 거죠. 주식은요, 경매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VS로 나와 있지만 짝대기, 넣는, 이죠, 입꼬리라고 하죠. 예, 주식은 경매입니다. 왜냐고요? 호가라고 부르잖아요. 호가, 내가 부르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랑 같은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매입니다. 온라인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요, 온라인으로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을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가가 움직이고요. 내가 더 비싸게 사고 싶은데, 내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비싸게 팔고 싶은데, 좀 더 싸게 팔아서 남들보다 빨리 팔아야지. 이러한 모든 심리가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오늘의 종가, 시가, 그리고 장중 가격입니다. 그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경매, 주식시장에서의 경매는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라는 건요, 바로 그겁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제도를 경매라고 합니다. 즉, 사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면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조금 많게 되면은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더 싸게 사느냐를 경쟁하게 되고요. 그 물건을 정말 갖고 싶다면 누가 더 비싸게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파는 사람이 단 1명, 그리고 사는 사람이 단 1명이다라고만 본다면요, 가격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10,000원에 팔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0,000원에 사겠습니다. 하고 체결이 돼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체결 딱 되면은 그게 바로 가격입니다. 이 사과 가격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실제 시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좀만 더 깎아주이소 하면서 조금 애누리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누리가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죠. 왜냐?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클릭 한 번에 체결이 된다는 거죠. 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비율이 똑같다면 가격은 고정입니다. 그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으로만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걸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파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이 사과를 팔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 지금 가격이 10,000원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도 한 명이었을 때는 10,000원에 산다고 했지만 한 사람이 늘고 두 사람이 늘자 나도 사과가 필요해. 나도 사과가 좋아. 먹고 싶어.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아니 내가 더 필요한데? 라고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나죠. 저 사과 먹고 싶어요. 승부욕도 생기고요. 아 먹고 싶은데 10,000원보다 내가 좀 더 비싸게 사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팔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에 산다던 사람보다 먹고 싶었던 사람은 12,000원에 사겠다라고 호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00원에 파느니 12,000원에 파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뒤에서 15,000원에 가면 내가 사겠다. 난 진짜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 그거 너무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5,000원에 사고 싶어집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먼저 10,000원에 사려고 했던 사람은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 10,000원에 사야 되는데 15,000원은 내가 먹고 싶은 가격보다는 아닌 것 같아. 안 살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진짜 사고 싶은데 15,000원이라고? 15,000원에 산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라면서 뇌동매매가 시작이 됩니다. 뇌동매매.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15,000원보다 더 비싸게 사서 내가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20,000원에 사겠다. 아무도 못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내가 욕심이 나. 이 사과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파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죠. 이야, 20,000원에 산다고? 그럼 팔게, 20,000원에.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팔았네? 아이고, 돈 벌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체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사는 사람이 많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원리에 의해서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거래량이 터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물려버리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봤고요. 이렇게 체결이 되고 나면 10,000원이었던 사과 가격이 20,000원이 되는 거죠. 20,000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가를 이해하는 것보다요, 거래량을 이해하는 것보다, 차트를 이해하는 것보다 이 원리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는 게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를 1시간 동안 딱 듣고 나면요,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이래서 저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기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 사는 사람이 많을 때 일어나는 이 그림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가 있겠죠.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떨까요?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반대로 나오겠죠.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자, 사과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사과를 한번 사볼까 하고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3명입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었죠. 그런데 이전에 판매 가격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에 체결이 되고 있던 거죠. 그런데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재고를 빨리 소진시켜야 되고요. 빨리 팔아야지 사과가 썩었을 때 못 파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 파느니, 10,000원에 이걸 파느니 옆에서는 9,000원에 팔겠습니다 하면서 온갖 변명도 같이 넣습니다. 내 딸이 굶고 있습니다. 9,000원에 내가 먼저 팔아야 돼요. 제발 내 걸 사주세요. 사과 사는 사람은 10,000원에 살 바에 9,000원? 사과도 똑같은데 9,000원에 살까? 하고 있는 와중에 옆에서 부모님이 편찮으십니다. 8,000원에 사주시면 안 됩니까? 8,000원에 제발 좀 사주세요.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서로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10,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8,000원에 판다고 하면 저쪽에 먼저 팔릴 것 같아요. 내일 또 이거 못 팔면은 재고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야
떨이로 내가 굉장히 싸게 줘야 되겠다. 옆집 사람들하고 친한데 부모님 안 아프신데 딸 안 굶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네. 그러면 내가 너희 괘씸하니까 질러버려야지. 나도 거짓말을 할까? 아니야. 나는 재고를 무조건 팔아야 되겠어 하면서 한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5,000원에 팔겠습니다. 5,000원이면 너희들은 못 팔 거야. 왜? 그 정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할걸. 난 5,000원에 팝니다. 했더니 야 반값이네. 거저네. 사야 되겠네 하고 체결이 돼버립니다. 아차 싶은 순간 5,000원에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남아있으니까 주식시장으로 표현하면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 지금 사는 사람이 많을 때와 파는 사람이 많을 때의 과정이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차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보호예수가 98% 정도가 묶여 있다 보니까요, 유통 주식이 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사고 싶어지니까 상한가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650%라는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끝없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미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팔고 나니까는 더 이상 너무 높은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한가로 내리꽂아 버립니다. 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했지만 보호 예수가 풀리자마자 점 한가 5번을 맞게 되거든요. 98% 물량 중에 절반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이 나오자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게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주가가 내가 샀는데 왜 내려가지? 주가가 왜 올라가지가 아니라요. 올라가는 이유는 이슈, 재료 다 필요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서예요. 내려가는 이유는요. 내가 샀는데 사고 나니까 물렸습니다. 사고 나니까 계속 주가가 내려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웃으면서 수익 낼 수 있겠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시면 거의 완벽해집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파는 사람은 매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는 사람은 매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과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식도 팔고 사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의 개념을 넣어 놓으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가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게 이 비율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사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단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요. 세 사람으로 한번 보자고요. 세 사람과 세 사람, 파는 사람 세 사람, 사는 사람 세 사람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파는 사람 세 사람 같기 때문에 체결은 10,000원에 됩니다. 사과 가격은 10,000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2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거래를 해보려고 했더니 두 사람의 연결이 되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재고가 쌓이게 되고 물리게 됩니다. 썩어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들어갑니다. 바로 내가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셋이서 싸우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남게 되니까요. 9,900원, 9,800원, 9,700원 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해드렸던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조금 긴가민가 하시죠?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는 사람이 많을 때, 그리고 파는 사람이 많을 때, 사는 사람이 많을 때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많아졌을 때죠. 그런데 지금은 사는 사람이 줄었고요. 파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더 이사 가면요. 어마어마한 가격 경쟁이 붙습니다. 아까 파는 사람이 많을 때와 똑같아진 거죠. 똑같아진 겁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왜? 사는 사람이 줄어서. 그죠? 파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사는 사람이 줄으니까 인기가 없네? 사과가 인기가 없어졌어. 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요.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왜? 자기 물량을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또 지금 방금 배우신 게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노트에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모든 차트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는 사람이 줄다 보니까 한가를 맞게 되는 거죠. 주가가 끝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사과 가격이 미친 듯이 내려가요. 이게 가격 결정의 원리거든요. 자, 반대로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3명 그대로인데 파는 사람이 2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 너무 가지고 싶은데, 사과 너무 갖고 싶은데, 원래 3명 거래가 딱 1대1로 거래가 잘 됐는데, 줄어드니까 한 사람은 못 사게 됩니다. 그랬더니, 10,000원에 사려고 했는데, 내가 못 사니까 내가 먼저 사야 되겠다. 1,100원에 살게요. 1,500원에 살게요. 하고 경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만약 파는 사람이 1명이면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사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와 그림이 똑같아졌습니다.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파는 사람이 줄어버렸네요. 가격 결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 결정.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이렇게 되면서 상한가가 가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사고 싶거든요. 굉장히 갖고 싶거든요. 사과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를 꼭 하자. 메모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메모 필수입니다. 자, 필수. 오늘은 메모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메모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노트와 펜 꺼내셨나요? 자, 준비하실 시간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필기 진짜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메뚜기 심리학에서 제일 핵심, 척추, 등골, 척수, 제일 중요한 거 기둥입니다. 뇌예요, 뇌. 이게 제일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음에 설명해드릴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눈물이 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매매했는데 저런 원리였구나. 내가 저렇게 당했구나 하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질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이거 메모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필기하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려면요, 사는 사람이 많거나 파는 사람이 줄어야 됩니다. 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생각을 해보면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파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파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식시장으로 조금 빗대어 본다면요, 이 주식을 미리 사놓고 안 팔고 있다는 거죠. 꼭 쥐고 안 놓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세력이 물량을 매집해서 꼭 쥐고 있다고. 이 주식은 세력이 꼭 쥐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왜요? 파는 사람이 줄었잖아요. 물량을 다 들고 있으면서 안 팔고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이걸 알고 차트를 보면요, 거래량과 차트 모양만 봐도 이것은 세력이 꽉 쥐고 물량을 안 내놓고 있는 거구나, 또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이 붙은 차트구나, 아, 이거는 파는 사람이 줄은 차트구나,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기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입니다. 파는 사람이 많거나, 많이 팔면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죠. 파는 쪽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한가를 먹여버립니다. 내가 더 싸게 팔아서 빨리 팔고 싶거든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사는 사람이 줄어야지만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사는 사람이 줄어야지만. 자, 이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 누가 모르냐, 그걸 누가 몰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지 다음 설명들을 붙여가면서 50%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절반은 아신 게 이 원리예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가격이 오르려면 사는 사람이 많거나 파는 사람이 줄어야 된다. 그리고 가격이 내리려면 파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사는 사람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장 기초적인 원리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는 이유는요, 정말로 중요해서 그래요. 앞으로 15강 안 들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느끼셔야 돼요. 아, 뭔가 와닿는구나, 사는 사람 많으니까 저렇게 올라가구나를 아시면 정말로 차트가 다르게 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왜 이걸 알아야 될까요? 왜 이 원리를 알아야 될까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왜라는 질문을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 어릴 때는 우체통이라는 말이요, 왜 우체통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한글은 왜 만들어졌고, 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 될까? 엄마는 왜 엄마라고 불러야 될까? 항상 왜라는 걸 달고 살았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항상 왜가 중요합니다. 이유죠. 존재의 이유. 왜 중요할까요? 세력은요,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만큼은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조물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신은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온갖 한라신도 있고요. 진짜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귀신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세력이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신이라는 거죠. 조물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아까 그 원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제부터 볼 겁니다. 지금부터는 억울하시고요,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실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안 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세력 입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 팔고 싶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슈와 재료를 이용해서 기간을 들고 매집을 해서 비율을 조절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 비율, 팔고 싶은 사람 비율을 내가 신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싸다와 비싸다. 답은 이 두 가지 하나에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제 사과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어제 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오늘 10,000원이 됐네요. 10,000원이 됐습니다. 비싼 가격입니까? 싼 가격입니까? 어제에 비해서 오늘 가격 비쌉니까? 쌉니까? 아마 대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5,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일 20,000원이 되면요. 내일 20,000원이 되면 오늘의 10,000원 가격은 비쌉니까? 쌉니까? 내일 20,000원이 되면 오늘 10,000원이었던 가격은 쌀까요? 비쌀까요? 아마 19분은 싸다라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대답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5,000원이었던 가격이 오늘 10,000원인데 지금은 비싸고 내일 20,000원이 되면 싸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어제 10,000원이었던 사과가요, 오늘 5,000원이 되면은 쌀까요? 비쌀까요? 또 19분은 싸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반값이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야, 분명 저거는 비싼 가격일 거야. 그죠? 어떨 때요? 내일 1,000원이 된다면 오늘의 5,000원은
비싼 가격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5,000원이 되는데 10,000원이 됐다,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이고요. 세력은 내일 가격을 알고 오늘 가격을 생각을 하는 게 세력이라는 거죠. 어제의 가격 대비해서 오늘 싸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고요. 내일 가격 대비해서 비싸구나 생각하는 게 세력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력에게 지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가격으로 오늘 가격을 점칩니다. 아, 싸구나. 아, 바닥이구나. 아, 싸니까 수익 나겠지. 내가 샀는데 흘러내립니다. 우리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요?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가격 대비해서 오늘 가격만 보는 거예요. 등락률만 보는 거예요. 빨갛게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더 올라갈 종목도 팔게 되고요. 더 내려갈 종목도 쥐고 있게 됩니다. 왜요? 내일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세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벽.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바로 정보력. 자, 정보력이라고 하죠. 정보에서 우리는 집니다. 정보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제가 1강, 2강에서 구두 닦기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인과 중국 큰손과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거기서 투자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정보는 중국인과 저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정보력에서는 우리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이고요. 제3자 중에서도 아주 소외된 계층이라는 거죠. 주식 정보에서는 가장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라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가 터졌을 때 이 주가는 올라갈 거야. 이 정보는 터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재료인데 지금 가격이 싼 가격이겠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다 팔아치워야 되겠다.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금력에서 딸립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요, 만약 내가 한 종목의 주가를 10배 이상 띄울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서울경제TV에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법, 모든 강의 자료, 모든 검색 종목식들 다 드리겠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 분은 세력이라고 부르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요, 어떠한 기업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릴 때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굉장히 동전주가 재밌더라고요. 호가도 작고 거래도 안 터져 있는 동전주가 재밌어서 단돈 100만 원으로 20호가 정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거의 15호가 정도를 혼자서 100만 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거래량도 없고 아주 작은 동전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금세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우리는 100만 원으로 동전주밖에 움직이지를 못하고요. 100억이 있더라도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을 어떻게 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집단이에요.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고요. 한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세력이 있고요. 그 세력끼리 담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금 메모하셨던 가격이 오를 때, 내릴 때 그 4가지 원칙을 다 깨버립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 내가 여기 조물주고 내가 여기 신인데 다 깨버리겠어. 다 무시해버리지. 할 수 있는 게 세력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조금 돌아가 봅시다. 파는 사람 3명, 사는 사람 3명이 10,000원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10,000원에 거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다음 달 사과 가격이 20,000원이 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과 너무 잘 팔리는데 가격 올려도 조금 될 것 같은데,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사과가 조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세력은 확실하게 어떠한 정보를 입수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과는 무조건 20,000원이 되겠네 라고요. 흉작이 났던지 물량이 부족해졌던지 어떠한
이슈를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바뀐다든지. 그때 세력이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흡사하게 흘러가고요. 지금은 좀 극단적인 예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참고도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들으시면 분할 거예요. 자, 뉴스 속보가 납니다. 올해 사과가 작년보다 당도가 낮다라는 속보가 나고요. 작년 당도가 15.1 그리고 올해 당도 15라고 이슈가 나고요. 차트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0.1 차이인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올해 당도가 너무 작다. 안 팔릴 거야. 큰일이야. 뉴스가 나네요. 그때 웃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호호호 하면서 아주 악랄하게 웃고 있네요. 세력입니다. 세력. 이 뉴스를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그대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과 시기 그리고 내용을 세력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슈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당도가 낮단다. 사려던 사람이 당도가 낮대. 맛이 없겠다. 안 살래. 저걸 왜 사? 당도가 낮은데 작년보다 낮은데. 그러면 작년보다 맛이 없겠다. 작년에 맛있었는데 올해는 맛이 없겠구나. 했더니 파는 사람들이 10,000원에 팔려다가 사람들이 우리 사과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야, 사려는 사람이 줄었죠. 사람은 똑같은데 사고 싶지 않아요. 사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비율을 임의로 조절한다 했잖아요. 임의로 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예요.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안 사고 싶게끔요. 그랬더니 파는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재고를 빨리 팔아야 되는데 썩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굉장히 멋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 사과 내가 필요한데 10,000원에 몽땅 사줄게. 너무 맛있더라고. 당도 떨어졌다는 걸 모르나 보다. 이야,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조금 호구라고도 하잖아요. 단어의 사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속어가 아닙니다. 자, 굉장히 쉽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거 10,000원에 사줘? 와, 9,000원에 팔까? 8,000원에 팔까? 재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000원에 사준대. 야, 넌 정말 맛있는 사과 잘 산 거야 라면서 합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사람은 세력입니다. 세력만이 웃고 있고요. 모든 게 다 계략이란 거죠. 계책. 이게 바로 매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을 확 죽여버려가지고요. 팔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자선사업가인 것 마냥 다 사줍니다. 너희 물렸지? 고생하고 있다. 내가 사줄게. 많이 올라왔지 가격. 이제 비싼 가격이니까 나한테 팔아. 자, 그렇지. 너희 수익 실현해야지. 그래, 내가 비싼 가격에 다 사줄게. 그래, 너무 고맙다 하고 팔고 나면요, 이런 이슈가 납니다. 뉴스 속보가 나네요. 매일 사과를 먹으면 수능 점수가 늘어납니다. 사과를 먹은 학생은 390점, 안 먹은 학생은 389점. 점수가 많이 늘어나네요. 이야, 이슈. 사과를 먹이세요. 수능 시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먹여야지 굉장히 애가 똑똑해집니다. 라고 했더니요, 사는 사람들 중에 학부모들이 야, 우리 애기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사과 먹여야 되는데 사과가 다 어디 갔지? 파는 사람이 없네요, 이제. 자, 파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요? 세력이 다 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한 명만 팔게 되고 6명이 사게 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했습니다. 지금 모양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세력이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가격 원리 다 깨버리는 게 세력이라는 거예요. 다 깨버렸잖아요. 팔고 사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물량이 다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다 깨버리고 세력만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야, 우리의 점수도 사야 되는데 근데 사과가 다 어디 갔니?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세력이 등장합니다. 30,000원 아니면 안 팔겠습니다. 나 말고 사과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배째요. 이래버립니다. 상한가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떡해요. 사과 사서 먹여야 되는데 애기들 수능 잘 봐야 되는데 30,000원에 삽니다. 그때 이런 분도 있겠죠. 30,000원에 살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30,000원에 사서 34,0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야, 이거 지금 완전 노다진데 완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인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인데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도 생겨버리고요. 그리고 35,000원에 사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야, 이 주식이 좋네. 이 사과가 너무 좋네. 그래,
내가 35,000원에도 살게. 이때 세력은 웃으면서 그래 너희가 너무나 갖고 싶었구나. 내가 3만 원에 너희에게 다 팔게. 다 팔아버릴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뉴스 속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 수능 점수 느는데 뭐야? 390대 389점? 이슈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점 차이잖아. 효과가 없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과를 샀던 사람들은 어때요? 팔고 싶어집니다. 파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두 물려버린 거죠. 모두가요. 누구 빼고요? 세력 빼고요. 세력 빼고 모두가 물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 3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만 원에 사서 3만 4천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너무 급하게 사다 보니까 돈이 급한데 2만 5천 원이라도 팔게요.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합니다. 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빚을 내서 샀는데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정말 내가 싸게 팔게요. 일단 빚이라도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을 하게 될 때의 모습이고요. 미수를 하게 될 때의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신용과 미수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말죠. 그리고 사는 사람이 없다. 점 한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23,000원에 판다는 사람, 2만 원에 판다는 사람 하는데 세력이 이럽니다. 난 5,000원 아니면 안 살 거야. 돈을 벌었잖아. 만 원에 사서 3만 원에 팔아서 200% 수익을 냈는데 내가 1년을 주식을 안 하든 2년을 주식을 안 하든 5,000원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5,000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5,000원이 되면 세력이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매집을 하게 되고요. 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면 보통 작년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올라오고 지금까지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2년은 들고 가셔야 돼요. 왜냐?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가서 쉬고 있는 자리에서 원하는 가격이 와야 사니까요. 말씀드렸죠? 5,000원 아니면 안 사도 됩니다. 왜? 한 방 크게 먹었잖아요. 코데즈 컴바인 600%, 500%, 700%를 먹었잖아요. 우리 1년 수익률 50% 예상하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00%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500%를 먹으면 5년 동안 안 사도 돼요. 주가가 5년 동안 바닥을 길 때까지 안 사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물려서 고생만 합니다. 이렇게 세력에게 당한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이행하시고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했는지를 아셔야지만 차트를 봤을 때 이게 끌어모으는 차트구나. 내려가는 차트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세력에게 이기려 하면 안 돼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기 신의 종교의 주된 신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부처님. 그렇죠? 그런데 그 신에게 이기려 하냐요? 이기려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기려고 하진 않아요. 믿고 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받으면서 조금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요.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세력에게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기고 여러분들도 못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까지는 개미 투자자처럼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요. 물량을 받고 팔고 하면서 놀아놨다면 우리가 모은 돈 세력에게 다 놀아나면서 뺏겼다면요. 메뚜기처럼 투자하자는 거죠. 메뚜기처럼요. 묻어가자는 겁니다. 묻어가자. 세력들이 이슈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때 팔고 싶어하는 자리구나. 우리는 그때 팔아야죠. 야, 이 이슈 안 좋은 이슈인데 세력들이 굉장히 사고 싶어서 저런 이슈를 냈구나. 사는 사람을 줄여버리는 거구나. 팔고 싶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사야 된다는 거죠. 브렉시트. 바로 앞에 있는 예잖아요. 브렉시트 어땠어요? 주식시장이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았어요. 야, 폭락한다. 야, 코스피 코스닥이 멈췄어. 절대 안 사고 싶었을 겁니다. 굉장히 내 물량 더 빠지기 전에 팔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1000개의 차트 중에요. 900개 차트가 다 올라왔습니다. 어떤 종목에 몰빵을 했어도 수익이 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력이에요.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세력과 묻어가는 메뚜기 같은 투자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메뚜기처럼 투자합시다. 어떻게? 세력에게 재앙이 되고요. 세력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강의는 어떤 것을 준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3% 돈 버는 사람과 97%의 돈을 잃는 사람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4강, 5강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보셔도 좋고요, 메모를 하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만 이해하시면요, 세력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시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지지부진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박플러스의 황소 메뚜기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